아침에 그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 미국 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 가능하다라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하다. 요것이 이제 오늘 또 남북주에는 큰 호재가 될 것 같다 생각이고요. 또 다우지수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관세 문제가 큰 그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별로 크게 보는 것 같지 않아서 또 그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그 KDI, 그래도 가장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KDI가 올해 성장률이 2.0% 될 것 같다 하는 거하고 내년에는 2.3%까지 오를 것 같다. 이것도 오늘 전반적인 그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 투자 심리를 조금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33% 상승해서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S&P는 소폭 올랐고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혼자 올라갔던 이유는 월트 디즈니가 그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넷플릭스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로 월트 디즈니가 7%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나스닥이라든가 S&P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월트 디즈니 뭐 최고의 그 미국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월트 디즈니. 소위 팡류 제외하고는 미국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월트 디즈니.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철회 입장을 아직은, 그러니까 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불확실성이다. 또 농산물 거래에 대한 미중 간의 마찰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의 중국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중국의 그 합의문에 넣어라. 미중 간의 합의문에다가 400에서 500억 달러의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합의문에 명시해라, 넣어라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를 아예 합의문에 명시를 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농산물을 갖다가 수입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지만 내년 후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신경을 벌이고 있다. 또 이제 중국은 기존 관세를 전면 철회, 요거는 조금 좀 무리하긴 합니다만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1560억 달러 15% 추가 관세 내겠다 하는 것만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측이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에 있다 그래요. 이틀 동안에. 의회 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요.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했다. 예상치인 0.3%를 상회하면서 0.4% 상승. 이것은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좋았던 것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는 트럼프 탄핵을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가 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청문회가. 아마 미국에서는 정치 공세이지, 실제로, 트럼프가 탄핵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 공세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KDI가 내년 성장률을 좀 좋게 봤는데요. 토목과 반도체에 힘입어서 내년도에 2.3% 좋아진다, 올라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그래도 가장 좀 신뢰가 많이 가는 그런 이제 기관이죠. KDI. 4분기 성장률이 좋아서 올해 2% 성장 가능할 것 같다. 4분기에 한 0.9% 정도까지 성장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4분기에. 그래서 올해
1%대는 아니고 2%대 성장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좋아져가지고 2.3%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반등의 동력은 역시 반도체가 워낙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가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했었는데 가격 급락한 거가 반등만 해준다면 내년도에는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의미고요. 또 지금 정부의 SOC를 중심으로 한 토목, 이것이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마도 경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겠냐. 특히 이제 민간 위축이 풀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도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가, 글로벌 경제의 신흥국 전체가, 반등한다라고 보고들 있어요. 신흥국 중심의 신흥국 경제의 반등. 그래서 이 신흥국 경제의 반등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게다가 미중 간의 분쟁이 좀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가 좀 활력을 찾지 않겠냐 하는 거고, 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게다가 또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 금강산 재개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157명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촉구 결의안.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이슈화되는 게 중요하죠. 이슈화되는 거.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게 이슈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화되면서 아마도 조금 뭐 분위기 좀 끌고 가지 않겠나. 정부한테도 이제 힘을 좀 실어주고,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다른 서방 국가한테도 좀 재촉하는 의미가 되고, 북한도 좀 달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157명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13일 어제죠,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원, 연말까지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며 통과될 것이다. 이정미 의원,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강산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금강산은 다닐 수 있게 풀어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강산은 다닐 수 있게 풀어내야지 이 상태로 시간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북한에 못 가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평양에 많이 와 있다. 우리만 남북 경색으로 못 가고 있다. 금강산 제재를 풀고 백두산까지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또 대표가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으로 북한의 국무위 대변인, 김정은이가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국무위원회가 2016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명실공히 국무위원회가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그 어떤 정부 기관, 우리나라의 내각과 좀 비슷하죠, 내각. 그래서 그 내각의 대변인 이름으로 한미공중훈련 방관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 한미공중훈련 방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13일 어제입니다. 13일 어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이달 중순에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의 승리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거듭 경고를 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측이 적대적 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국무위원회가 이제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11년 했나요? 11년 했나요? 2016년 설립된 국무위원회, 여기 대변인 명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 전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외무성, 또 무슨 고문,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노동신문 이런 사설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조총련의 조선신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말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번처럼 국무위원회가 대변인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거죠. 담화를 발표한 거. 그래서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다.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예,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측이 적대적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면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아주 강한 톤으로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어쨌든 맞겠다.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이의 생각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발표를 했네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 하고 이제 AP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비행기 안에서 AP통신을 통해가지고 몇몇 통신들을 통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에스퍼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자 서울로 이동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핵 제거를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군사활동을 조정하겠다. 아마도 뭐 미국에서 좀 얘기가 있은 것 같죠. 예, 군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핵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라면서 올해 말 연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북한의 얘기를 개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면서 좀 더 무게감을 좀 실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남북주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한미연합훈련 뭐 취소나 조정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북한이 원했던 것의 첫 번째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취소 혹은 이제 축소, 연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요것은 이제 북한에 주는 일단 첫 번째 당근이 되겠죠. 첫 번째 당근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근, 그러니까 연합훈련 뭐 연기, 취소 이런 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나 하여튼 뭐 접촉이 좀 있겠죠. 김명길 대표랑 접촉이 있던가 어쨌든 간에 실무급의 협상이 좀 있지 않겠냐. 실무급. 그래서 11월 중에 실무급 협상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에스퍼 장관이 오늘 날이 밝기 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KDI가 올해 성장률 2.0%, 내년 2.3%라고 이제 전망한 것은 이제 전반적인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좀 더 채찍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거고, 또 에스퍼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뭐 이런 취소 이런 것은 남북경협주의 대형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정치주,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가 비교적 종목별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요것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시장 한번 볼게요. 어제가 코스피가 18포인트 하락이었고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일진일퇴를 하고 있죠. 한 번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2150을 앞두고 일진일퇴를 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2120 정도가 지지라인이고요. 2150이 저항라인인데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러고 있고, 물론 이제 2120을 깨도 괜찮습니다. 깨더라도 2100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어쨌든 2120에서 2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빠졌는데 오늘은 또 좀 올라가지 않겠나. 뭐 특별한 악재 없고, 어제는 이제 뭐 탄핵 문제도 있었겠죠. 트럼프 탄핵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트럼프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전날은 이제 홍콩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북한의 협박 긴장 이런 것도 이제 악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늘은 다시 또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는 등락률도 안 좋았습니다. 등락률 51%였는데 72% 이게 이제 그 월요일 날 111% 화요일 날 어제 수요일 51% 조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이죠. 코스닥도 72, 115, 64 이렇게 조금 조정의 양상. 오늘은 좀 목요일이지만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120에서 2150포인트의 매물수와 가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제 대형주들에서 뭐 큰 종목들은 없었어요. 대형주에서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는데 지수는 내렸습니다만은 IT 업종들 보합 정도, 자동차도 뭐 보합 정도. 오늘 르노 삼성자동차가 르노하고 관계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화학주도 뭐 그냥 그렇고 철강주 그렇고, 네이버만 이제 그 좀 조금 낙폭이 좀 있어요. 네이버 있었는데 보다는 좀 오름폭이 또 있었기 때문에 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형주는 어제 뭐 지수는 내렸지만 크게 뭐 움직이는 건 없었고요. 정치 관련주가 어제 뭐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이낙연주의 남선알미늄 우원개발 상승세 유지됐고, 남아토건도 좀 그랬고, 한창제지하고 9.11신동 다소, 한교안주 다소 괜찮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다음에 써니전자와 안내역 같은 우리 그 안철수 주도 비교적 나쁘진 않았죠. 그런 모습이었고, 바이오주에서는 크게 뭐 오른 것은 없었죠. 그래서 셀리버리, 오스코텍, 하늘바이오, 메지움 같은 신규주, 그러니까 그 신약 임상 대기, 셀리버리는 또 뭐 라이선스 아웃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뭐 4~5% 정도 빠지는 거야 뭐 늘 그러니까. 메지오는 또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요게 이제 이번 주 말, 그러니까 11월 16일에 미국 심장학회에다가 선천성 심장 그 병치료제 유대나필의 3상 발표가 이번 주, 원래 11월 16일 날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뭐 예정대로 하겠죠. 심장학회가 그날 열리니까 이번 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나필이 이제 성공하는가에 대한 좀 불안감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불안감. 그래서 아마 메지온이 9% 정도 빠지면서, 빠지니까 또 뭐 조금 긴장됐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신규 신약 연구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빠졌다라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쪽에 비피도나 네오크레마 이런 것들, 바이오리더스 같은 거 좀 빠졌고, 근데 이제 텔콘 RF 쪽은 비보존 쪽은 어제 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엔 또 뭐 보합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오피란제린은 뭐 보합 정도. 요것도 오피란제린도 지금 가장 관심사죠.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쪽이 그런 대로 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등락은 좀 했었지만 마지막에는 또 좀 회복이 되면서 비교적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랬고, IQ어는 하락, 신풍제약은 상승, 이렇게, 또 이제 치매 쪽도 그랬고, 이중항체 쪽은 조금 이제 밀리는 추세. 그러니까 이중항체는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신약주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좀 특이했던 것이 CNG 제약이 상한가에 갔고요. 우정바이오, 바이오제네틱스 이런 것들이 좀 강세 보였다. 이것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콜센터 말고 방송 서비스 업체 연락처가 퓨추위저 말씀이시죠? 퓨추위저. 제가 좀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은 나올 텐데 뭐 060 뭐 그건데 아니지 060 00 그거 있는데 제가 있는 봐볼게요. 이번에 0506에 447에 5858 이겁니다. 0506 447에 5858 그거예요. 아마 에러나이도 없었나 보다. 그죠? 자, 그렇고요. IT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진합니다. 동긴세미캠, 솔브레인, 후성 같은 거 여전히 뭐 크게 주가 시세 못 올라오고 있고, 또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 같은 것도 좀 소폭 조정 보이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은 뭐 조정 과정이고, 폴더폰 도 뭐 큰 시세 안 나고 있고,
남북 지류주가 조금 이제 그동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부진하다기보다 내리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못했죠. 오늘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사 때문에, 철도주, 부산산업 푸른기술 대하티아, 이거 뭐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나 아나한티 용평이죠. 오늘 또 뭐 여야 의원들하고 또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또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갖고, 조금 이제 긍정적 영향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철도주, 금강산 이런 것들 좋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우원개발과 특수건설과 너와토건은 이제 정부의 SOC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주 영향인지 몰라도 어쨌든 최근에 아주 급등 중이에요. 우원개발, 특수건설, 남아토건 잘 봐야 되겠다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철강주들 SOC 하면 뭐 철강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선기자재, 태광, 성강밴드, 동성화인텍, 크린앤사이언스 어쩌고저쩌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거의 이제 시세 끝난 것 같죠? 이제 인수 마무리됐으니까, 인수 마무리되면 이제 시세는 끝나죠. 자,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북주가 좀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남북주하고 정치주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남북주 하면은 이렇게 철도주, 그다음에 금강산, 또 개성공단,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재룡전기 재룡산업 몰랐는데 요거는 이제 추미애 관련주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된다 그래서 추미애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룡전기 재룡산업, 그다음에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화공영, 남아토건, 신원종합개발까지 요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인데 비교적 좀 탄력이 있어요. 요것들 좀 보고 차트만 일단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진기업, 에스코, SG 스펙코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또 농업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철도주 부산산업이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습이죠. 모양은 아주 지금 좋아요. 모양은 딱 지금 치고 올라갈 듯한 모습이죠. 하방을 만들고 하방이 좀 단단하게 구축이 됐죠. 우리가 하방 이렇게 하방이 아주 단단히 구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위에 고점 두 개의 쌍봉을 돌파하기 위해서 딱 자세를 갖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탁 치고 가기 참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푸른 기술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부산산업이 푸른 기술보다 차트는 좋아요. 푸른 기술도 차트는 꽤 괜찮은 편이죠. 최근에 탄력 있는 게 푸른 기술이니까 모양은 참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하티아는 아직도 장기선 아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격 매력이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부산이나 푸른에 비해서 조금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이고, 그 외에 이제 에코마이스터라든가 뭐 대우 AL 이런 것들, 대우 AL은 어제 좀 내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에서 일신석재 역시 뭐 대표주죠. 근데 이제 주가는 완전 바닥에 깔려 있죠. 일신석재 완전 바닥에 깔려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 일단 리조트의 명가인데 현재 주가는 이렇게 깔려 있고, 일신석재보다 같은 이제 통일교 재단인데 훨씬 더 좀 힘은 좀 약한 듯한 모습인데, 어쨌든 또 가격 매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 만사가 양측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가격이 안 올라서 좀 싸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가격이 오르면 차트가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둘 다 또 반대면이 있고, 그래서 용평리조트, 또 일신석재,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철도주, 게다가 이제 아난티도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좀 깔려 있는데, 아난티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나온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금강산을 재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안에 직접 수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난티가 되겠죠. 아난티는 거기에 이제, 업장이 있으니까. 게다가 아난티 있고 현대엘리도 직접적인 수혜를 되겠죠. 현대엘리도 지금 김정은이가 철수하라는 얘기가 제가 볼 때 호재 같아요. 호재. 철수하라는 얘기가 그를 계기로 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가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인디F, 오늘 여러 가지 의아한 촉구 같은 것들 나오고 모양이 좋아지고 있죠. 신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도 내고 이해찬 대표가 뭐 그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게다가 에스포 장관이 한미연합 축소도 만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세트가 남북주 띄우기에 나서는 모양이에요. 예, 금강산 리모델링. 로템도 그렇죠. 로템도 현재 사실 뭐 로템 실적 나쁘다라는 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템이 실적 나쁘다는 것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결국 이제 금강산 남북 관련돼서 지금 당장 평양에서 원산까지 철도를 좀 넣어야 중국 애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금강산이 중국 사람들이 관광할 수 없는 이유가 교통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도 쪽이 이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가장 먼저 좀 이루어질 부분 같아요. 북한의 교통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가장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룡전기 재룡산업은 이게 추미애 의원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회사는 참 좋은 회사들이에요. 재룡전기 재룡산업 회사들이 참 단단합니다. 기업 내용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력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 특수건설은 주가 좀 많이 올라왔죠. 쭉 치고 SOC 쪽은 지금 막 치고 올라갑니다. 우원개발 특수건설도 치고 올라가고 이화공영 따라올려. 옛날에 이화공영이 그 뭡니까 우리 4대강 할 때는 날렸는데 이화공영 그다음에 남아토건도 따라 올라가고 근데 이제 신원종합개발은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도 보시면서 오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주가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2분 좀 남았습니다. 정치주는 어제도 정치주가 나쁘지 않았죠. 뭐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남선 알미늄 다 아시는 거죠. 어제 뭐 거래 대금이 어제 이게 얼마 됐더라? 8천억이 됐던가 3천억이 됐던가 하여튼 1억 주가 거래돼서 1억 주. 1억 주니까 5천원짜리니까 5천억 거래됐네요. 5천억. 1억 주 거래됐으니까 어제 한 5,300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초대량의 거래를 이뤘는데 어제가 이제 정치주의 그 고점이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올라갈지는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 또 관련돼서 남아토건 이런 것들 이제 잘 봐야 될 거고 남아산업, 부국실강 또 따라오던 TK 케미칼 과연 어제의 거래가 이제 고점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한교안의 한창제지 이것도 지금 올라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제지를 비롯해서 9일 신동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이 있죠. 다 아시다시피 오세훈의 진양화학이나 금양 같은 종목들 진양화학, 금양 올라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총선이고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총선이기 때문에 조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남북 관련해서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S 국방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이제 실무협상 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더욱더 좀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좀 멋진 하루 되기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화이팅! 감사합니다. 요거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요.